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렌탈 오토옥션 경매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에 왔고요. AJ 세컨 옥션에 왔습니다. 새벽을 달려서 드디어 이제 양산 경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시화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존자동차 김근호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경매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상들은 조금 보셨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 컨텐츠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평일날은 늘 경매장이 있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이 양산이다 보니까 새벽 4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집에 도착하면 한 8시 정도 돼요. 한 4시간씩 왕복 걸리고 또 입찰도 보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영상 촬영을 주말에 좀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 주 중에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컨텐츠들에 대한 고민과 기간들을 좀 좁힐 수 있게끔 최대한 좀 부지런 떨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를 참가를 할 때 물론 경매장이 일반인한테 차량을 판매하진 않지만 나도 이제 경매로 차량을 한번 구입해보고 싶고 경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다, 더 좋은 자동차에게 한번 의뢰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첫 번째는 이제 고객분들이 다양한 매체나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어떤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이제 직원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경매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받게 되십니다. 의뢰를 처음에 주시면 어떤 차량을 이제 원하고 있고 내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드려요.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찰제 비슷하게 이건 얼마다 저건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5만 원씩 올라가는 경합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또 그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차량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날마다 낙찰 가격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세가 얼마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은 어떤 차량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쌓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좀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과 원하시는 차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매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고객님들의 차량을 찾기가 진행이 됩니다. 중고 시장과 달리 이쪽 경매장에 있는 출품 리스트는 멤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낙찰이 됐던 결과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도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게끔 서비스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차량에 대한 정확한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정도는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저 가격에 낙찰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보시고 관전해보시면서 참여해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자분이 잘 피드백을 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품 리스트를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출품 리스트, 예를 들면 내가 제네시스 DH나 아니면 EQ나 G80 아니면 스파크라든지 거기에 대한 출품 정보를 고객님 카톡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 리스트를 보시고 괜찮아 보이는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출품 정보를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한번 보내드리고 경매장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점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점검은 이미 경매장에서 차량 성능 점검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가장 비중이 큰 게 사고 유무예요. 실제 차량의 어떤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연소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엔진에 부조가 있는지 어디서 소음이 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담당자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봐도 될지 말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누군가에게 뭔가 소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는 거, 그다음 제품을 소개하는 거, 왜 이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더존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 차량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차량을 보는 담당자들도 선뜻 쉽게 아무 차량이나 추천해드리지 못하죠. 이유는 뭐냐면
경매가 매일매일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번에도 경매가 있고 또 똑같은 비슷한 차량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차량 자체가 저희가 매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그 차량을 판매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당연히 뭐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는 부분인데 나쁜 거를 좋다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차량 상태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입찰을 보시게 된다면 입찰 보증금이라고 계약금이 필요해요. 모든 경매에는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낙찰 후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하시게 되면 경매를 진행하는 데다가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거는 상호 간의 어떤 그 경합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누른 사람, 많이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고 가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자면 난 실수로 눌렀습니다. 뭐 낙찰 받고 나니까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취소하게 되면 경매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순 변심, 차량에 문제가 없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하실 경우에는 경매장에다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입찰 보증금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낙찰 후에 취등록세나 어떤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저희가 뭐 진행비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낙찰되기 전까지는 10원 한 장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을 기다려서 저희는 경매를 보든지, 아니면 요즘은 그 모바일로도 충분히 입찰을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찰이 이제 시작이 되죠. 거기서 낙찰이 되게 되면 경매장에서 발급된 낙찰 확인서를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낙찰된 차량들은 차량 대금이랑 그다음 고객님이 보험이 가입이 된 상태에서 경매장에서 이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안산으로 차량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차량 성능 점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매장에서 차량 성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차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자, 2번의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째 갖고 나와서 다시 한번 성능 점검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장에 대한 내용들과 상의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영상에도 나왔지만 클레임을 제기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로 어떤 금액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반품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이 이상 없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상품화 작업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광택 아니면 뭐 외판 도장, 그다음에 뭐 블랙박스 아니면 썬팅, 뭐 타이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경정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업자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중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된 차량들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매장에 출품된 차량들은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 즉 타던 차량들이 그대로 출품되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상품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차량들은 상품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만 상품화하는 게 아니라 되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상품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품화 비용은 어떻습니까? 중고시장에서 자기가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차량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한가를 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차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된 차량이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거를 담당자가 안내를 해드리면, 뭐 집 앞에까지 탁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탁송으로 받으시면 되고, 뭐 직접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직접 얼굴 보고 이제 차량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량을 출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인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이전 서류를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서류가 없이 이전을 가능하다면 지금 불러다니는 모든 차량들을 내 임의대로 내 앞으로 이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이제 와야지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뭐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번호도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서류가 정리돼서 넘어오려면 뭐 많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차량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된 등록증은 등기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이제 단락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실제는 이제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리드해 나가고 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강제 조항은 없고요.
대부분이 선택 조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경매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매장에 와서 차를 본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부와 그런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담당자들이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중고차를 산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속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심하고 맡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오카 워런티, 차량을 인도 후에 한 달까지는 성능 점검제에서 말해주는 어떤 그런 보증이 되지만 별도로 오카 워런티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가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시스템이고 과연 이 차를 맡겨도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경매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맡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